좋아요, 구독. 지금 시장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골라오셨을까요? 네, 저는 방산 쪽에서 좀 꼽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PBR 부분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주주 환원입니다. 근데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이익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골라온 산업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는 쪽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돈을 잘 벌기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에서 좀 골라왔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IG 넥스원을 좀 꼽았는데 이게 방산 쪽이 지금 폴란드 수주 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계류 중인 3개의 건들이 있죠.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도 자체가 풀리면서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텐데 지금 방산주들이 대부분이 지금 폴란드 쪽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한 1.7조에서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수주 대비했을 땐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실망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요번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사우디 쪽에서 4조가 넘는 규모의 또 이제 천궁2에 대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게 6조가 넘게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오일머니잖아요. 그럼 수출입은행이 필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지역이 활발하게 넓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지역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전 세계에서 9위거든요. 근데 5위까지는 점유율 차이가 전 세계적으로 한 4.5%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2.5%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수출 지역이 넓어지면서 대규모 수주를 한두 번 받으면 그 순위 자체가 상당히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의 MS가 바뀐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수요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수주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고스트 로보틱스 수주 그 이제 사업 진출 관련된 부분으로 인수권으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한 거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해당 종목이 지금 8년 6개월 지에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4조 받았죠. 네. 추가적으로 6조 받으면 수주 잔고가 26조 수준이 돼요. 근데 해당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 대비 큰 수주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장부가로 반영이 될 때마다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연간 매출 같은 경우도 12%가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시장에 2,700억 원짜리 사업권이 있었는데 이게 2월 되면서 일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 매출 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12%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5.4%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수주에 대한 곡간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통상 4분기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이런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손익분이 좀 빠지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러스 매각 손실이라든지 파생 상품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일부 낮게 나왔지만 이제 수주 잔고들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19.6조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여기다가 4.2조 붙어야 되고 신규 수주 지금까지 붙은 게 8.2조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27조죠. 거기다가 추가적인 2차 수주까지 붙으면 30조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당장 다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냥 중장기적으로 반영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PBR, PER 굉장히 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LIG 넥스원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가격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매수도 충분히 유효한데 일단 저는 갭이 단기간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을 한번 메우는 것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부터 10만 8천 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현재 입지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많은 비중을 여기서 담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로는 전고점 라인 부분이 14만 5천 원을 보고 있는데 이게 수주 잔고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1차 목표가 14만 5천 원, 2차로 16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만 7천 원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상승 트리거를 만든 그 좀 중요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해당 라인 깨지지 않으면 일단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10만 8천 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14만 5천 원, 2차적으로 16만 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8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는 어딜까요?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가져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아시아나 IDT인데요. 내일 유럽에서 최종 어떤 승인을 좀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최종 승인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방송 좀 준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 좀 설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목표가 부근까지 터치가 좀 됐다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조건부 승인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최근에 이 일본의 승인 이후에 유럽의 조건부 승인, 여기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화물 사업 부분의 매각,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노선 4곳을 제3자에게 슬롯, 운수권을 양도하는 조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이 된다면 여기서 좀 승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라는 이 관문만 좀 남게 되는데 원래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2024년도에 연말 정도에 기업 결합 심사가 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 또는 전망들이 좀 나왔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앞당겨지면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도 심사가 좀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시아나 IDT는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후에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정보통신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한진정보통신과 아시아나 IDT의 이 통합 항공망의 어떤 구축 기대감. 그래서 아시아나 IT가 향후에 한진정보통신을 흡수 합병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외형이 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고 현재 아시아나 IDT의 전체적인 지분율을 좀 차지하더라도 약 유통직수가 38%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합병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2만 7천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이탈가보다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2만 2천 원대를 좀 위협한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다시금 추세 구간에서는 2만 원 미만에서는 다시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승인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 안에서의 수익을 한 번 더 노려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